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기 침체가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의 해고 없는 도시 실험이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 관광업계도 코로나19로 유례없는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데 전라북도가 숙박비 지원에 나서 효과가 주목됩니다. 1인 가구 비율이 해마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아침까지 강한 비가 내리다 오후에 대부분 그친 뒤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투데이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라북도는 새벽부터 비가 강하게 내리기 시작해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새벽부터 내린 비는 고창 상하 30.5mm, 부안 20.2mm, 김제 19.5mm 등을 기록했으며 오전까지 20에서 60mm의 강수량을 기록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다소 강한 바람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겠고 시간당 20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도내에서 해외 유입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환자가 39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라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18일 터키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온 시리아 국적 20대 여성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군산의료원에 입원했습니다. 함께 입국한 자녀 2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 밖에 추가 접촉자나 동선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도보건당국은 또 인접한 광주에서 지역 감염자가 다시 늘어난 만큼 휴가철을 맞아 방역수칙 준수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전주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해고 없는 도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는 업체에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는 내용인데요. 요즘 해고 없는 도시에 참여하는 기업이 크게 늘었는데 그만큼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LED 조명과 리모컨 수신부를 생산하는 제조업체 로미컴. 매년 100억 원 상당의 매출을 거둔 강소기업인데 기초 체력이 강하다고 손꼽혔던 이곳 역시 지금은 미래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거래가 급감했기 때문 기업의 생존을 보장받고 우수한 인재를 지키기 위해서 업체 측이 선택한 방법은 전주시의 해고 없는 도시였습니다. 전주시에서 지원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해서 R&D 개발에 투자를 하면 저희가 이 코로나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해고 없는 도시 협약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고작 9곳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참여업체는 809곳으로 급격히 늘었습니다. 강소기업까지 협약에 참여할 만큼 경제 사정이 나빠졌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지난달 26일 이후 정부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인원은 전주에서 4,800명, 전라북도 전체로는 13,000명이나 되는데 60% 이상이 기업 운영이 어려운 사업주들이었습니다. 폐업까지는 가지는 않으신 분들이니까 일단 소득이 감소돼서 좀 어렵다. 해고 없는 도시 프로젝트는 중소기업의 대출금 이자를 일부 보전하는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업주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매출이 그래도 어느 정도 한 50%라도 나오면 유지를 할 텐데.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시선 속에 첫 발을 내딘 해고 없는 도시 프로젝트. 기업의 생존 자체가 어려운 현 시점에선 그래도 안전장치로서의 역할은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네, 코로나19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이 숙박업소 운영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휴폐업을 고려하는 업소도 적지 않은데요. 외지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가족당 최대 10만 원의 지원책 등의 생존 대책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전주 한옥마을 부근의 한 관광호텔. 손님은 오지 않고 인건비 부담만 늘어 1층에 식당을 폐쇄할 정도로 경영난이 심각합니다. 작년만 해도 주말이면 방을 구할 수가 없었는데 요즘은 여름철 성수기에도 예약이 뜸합니다. 작년에는 진짜 성수기 때 평일에도 거의 다 만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예 사람 찾기가 힘들어요. 진짜 하루에 한 팀 지금 예약 들어오는 게. 도내 주요 관광지인 군산과 고창은 올 2분기 관광객이 80%나 감소할 정도로 상황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전주 경기전과 익산 미륵산 역시 감소율이 60%를 넘겨 관광업계는 생존을 고민해야 할 처지입니다.
다급해진 전라북도는 수학여행 대신 가족여행으로 관광객 유치 전략을 급히 변경했습니다. 수학여행이 안 오다 보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기왕이면 목적을 맞게 학생들에게 지원을 좀 해주는 방법을 찾아보자 하다가 자녀를 동반한 외지 가족여행객에게 1인당 2만 원, 5인 가족 기준 최대 10만 원의 숙박비 차액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7일 전에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숙박 시설과 연락을 해서 숙박 여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1인당 2만 원씩 최대 10만 원까지. 강원도에서 지난 4월과 5월 전년 대비 123%나 숙박객을 늘렸던 지원책이라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 하지만 전례가 없는 코로나19 사태 속 관광 불경기라 도내에서도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올 들어 도내에서 취소나 연기 또는 축소된 문화체육 관광 분야 행사가 72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최근 무주 반딧불 축제와 정읍 구절초 축제가 전면 취소되는 등 현재까지 지역 축제 25개가 취소되고 12개는 연기, 4개는 축소돼 시군 대표 축제들의 타격이 컸습니다. 이 밖에 2020 전국 생활체육대전 등 체육과 문화 분야 행사도 취소나 연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폐쇄됐던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의 운영이 재개됩니다. 전라북도는 그동안 문을 닫았던 사회복지시설 중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7개 시설을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도화시군은 마스크 미착용자의 출입을 제한하고 코로나 확산지를 방문한 종사자는 업무 배제하는 등 코로나19 차단에 힘쓸 방침입니다. 대중국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농수산식품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24일까지 신청을 접수해 온라인 시장 경쟁력 강화와 비대면 상담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에 나섭니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국면에서 필수가 된 온라인 홍보 콘텐츠 개발, 플랫폼 운영 등의 분야에서 기업별 최대 800만 원 범위 내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의 비율이 해마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전북 지역의 1인 가구는 24만 3천여 가구인데 2030년에는 27만 6천여 가구, 2040년에는 29만 5천여 가구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히 2040년대에는 70대 이상의 고연령층 1인 가구가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돼 공유주택이나 관련 산업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뚜렷한 효과 없이 부담만 주는 학부모 사서 봉사 활동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의회 이병도 의원은 현재 법정 인원의 10%만 확보된 사서 교사의 부족 현상을 학부모 사서 봉사 활동으로 메우고 있지만 단순히 도서 대출 반납 업무에 한정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학부모 부담으로만 작용하고 있는 사서 봉사 활동을 대폭 축소하고 법정 사서 교사를 확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주 시내 초등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전주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의 주 원인이 되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초등학교 주변 단속 카메라가 없는 구간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부 원룸 구역이나 이면도로에는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로 주민들의 불편과 고통이 심각한 상태여서 단속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섬 여행을 할 때 가장 고민되는 것은 아무래도 이 부담스러운 여객선의 운임일 겁니다. 하지만 여객선 운임이 승객을 기준으로 불과 1,000원인 선사가 있습니다. 이 소식은 목포 MBC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안군 증도와 자운도를 운항하는 슬로시티호의 여행객과 차량이 줄지어 오릅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갈매기에게 먹이를 주는 20여 분의 항해 시간은 섬 여행의 가장 큰 즐거움. 슬로시티호에 탄 여행객들은 이 같은 즐거움과 함께 운임에 또 한 번 깜짝 놀랍니다. 여객은 1,000원, 차량은 2,000원으로 저렴해도 너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뭐 차하고 4명 타면 한 최소한 4만 원 정도 생각했는데 6,000원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여객선의 운임이 저렴한 가장 큰 이유는 신안군이
직접 운영하는 공영제 여객선이기 때문입니다. 신안 북부권의 끝섬인 증도와 중부권의 맨 윗섬인 자운도 4.5km를 이어주면서 육지길 75km를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을 덜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선장 등 선원 인건비와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 한 해 8억 여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의 공영제 여객선은 이달 말 도초도에서 하이도에 투입되는 등 3개 항로까지 확대됩니다. 신안군 앞해도의 부속섬인 고이도, 무안군 신호랑에서 지척인 고이도에는 지난 2012년부터 신안군의 또 다른 형태의 공영제 여객선이 운항되고 있습니다. 승객 12명 이하를 태울 수 있는 작은 도선으로 하루 10차례 육지를 오가는데 섬 주민들은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육지와 5분 거리가량 떨어져 있는 저 섬을 운항하는 이 도선은 섬 주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도선이 공영제로 운영되기 전 낙도 주민들은 스스로 비용을 모아 선박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군에서 이렇게 해상 교통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할애를 해주니까 너무 감사하죠. 앞으로 이런 제도는 계속 좀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안군이 작은 섬 낙도 주민들을 위해 운영하는 도선은 모두 23개 항로에 25개 섬에 이루고 있습니다. 해마다 도선 공영제에 23억 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작은 섬에는 공영제라고 하더라도 아예 비용을 거의 안 받는 그런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으면 정말 작은 섬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섬으로 바뀔지도 모릅니다. 지난해부터는 여객선 야간 운항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여객 선사들에게 재정지원금을 보전해주는 중공영제 방식으로 지금까지 목포, 도초 등 3개 항로에서 운항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전북형 뉴딜 정책의 방향성과 실천 과제 설정을 위한 토론회가 마련됩니다. 전라북도와 민주당, 전북도당 등은 내일 도의회에서 한국형 뉴딜에 대응하는 전북형 뉴딜 정책의 종합계획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에는 홍종호 서울대 교수와 이창훈 환경정책연구원 선임위원 등이 발제에 나서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전라북도 관계자들이 참여합니다. 군산시가 풍력기자재 제조에 나선 현대중공업 협력업체들을 위해 해상풍력 야적장을 다시 추진합니다. 군산항 7부두는 해상풍력 야적장으로 지정됐지만 어민 반대로 서남해안 해상풍력이 무산되면서 사업자인 한진이 지난 2015년 조성을 포기한 채 방치돼 있습니다. 군산시는 7부두에 최대 92m, 1,600톤까지의 해상풍력 부품을 야적할 수 있을 경우 현대중공업 협력업체들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거 사각지대로 꼽히는 낡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앞서 군산시가 소규모 아파트 공동관리소를 운영한 데 이어 익산시도 노후화가 심각하고 노인들이 주로 사는 150가구 미만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에 대한 무상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익산시는 자재비를 입주민이 부담하면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 뒤 보수 작업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남해 해상풍력 발전 사업으로 2조 원 이상의 혜택이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2028년 완공되는 서남해 해상풍력 시범 확산단지 사업을 주민 참여형으로 추진해 전기 판매 가격에 가중치 0.2를 적용받아 향후 20년간 1조 5천억 원을 투자한 주민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부는 지자체 주도형으로 0.1의 가중치를 적용받아 향후 20년간 7천억여 원 등 총 2조 2천억 원의 발전 이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고창군 식생자원의 가치가 학술대회를 통해 또 한 번 입증됐습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이 귀중한 자원들과 공존하고 있다는데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역 소식 이몽진 기자입니다. 고창군이 국내 생태 자원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한 한국식생학회와 함께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명사심리와 외죽도, 인천강과 운곡습지 등지에서 서식하고 있는 동식물의 생태와 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이론을 둘러봤습니다. 학회 회원들은 고창의 식생자원이 주민들 곁에 비교적 본 모습으로 남아있는 점을 높이 샀습니다. 람사르 운곡습지는 수달과 삭, 황조롱이
낙지, 다리 등 총 550여 종의 야생 동식물이 분포돼 있습니다. 임실군이 재래 문화와 소비 패턴의 변화로 위축되고 있는 사과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임실군은 여름 사과나 껍질째 먹는 세척 사과, 급식용 사과 품종을 적극 도입해서 틈새 시장에 도전하고 농가의 경영 안정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재 씨가 결혼과 가족을 주제로 청춘 캠프를 열어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번 청춘 캠프는 건전한 결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시청에서 재직하고 있는 미혼 직원 40여 명이 참여해 문화 유적을 탐방하며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김재 씨는 캠프에서 제안된 아이디어를 인구 청년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오늘 행사는 젊은 세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을 생생한 시책을 나누고 청년, 결혼의 가치관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건전한 결혼 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완주군의 어린이 청소년 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선거가 치러집니다. 완주군에 따르면 어린이 청소년 의원 54명이 제시한 다양한 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관내 만 10세부터 18세까지의 연령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닷새간 모바일 투표를 실시합니다. 이번 평가는 참정권 교육 효과를 높이고 향후 정책에도 반영됩니다. 선거권이 없는 아동 청소년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간접 민주주의 경험을 통해 성숙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장수군이 농기계 안전사고에 대비해 농업인들의 보험 가입비를 지원합니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대인, 대물, 수리비 등 일반 자동차 사고 보험 항목을 농기계에도 적용시켜 보상해 주는데 가입자는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대상은 만 19세 이상 농업인으로 지역 농축협에 신청하면 됩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해상공사에 동원되는 선박의 안전규정 위반 행위가 집중 단속됩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최근 새만금 신항만 공사 등의 이유로 항해구역을 위반하거나 과적하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2개월 동안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지난 4월 20일부터 한 달 동안 특별 단속을 벌여 안전규정을 위반한 선박 11척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민물고기 최고급 어종인 어린 쏘가리가 방류됐습니다.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는 베스와 블루길 등 외래 어종 퇴치를 통한 생태계 복원과 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 고부가 가치 어종인 쏘가리 3만 마리를 만경강과 섬진강, 남원 요촌에 방류했습니다. 방류된 어린 쏘가리는 우량 쏘가리 어미를 활용해 만들어 1개월 정도 키운 건강한 종자로 2년이 지나면 20cm 이상 성장하게 됩니다. 다음은 행사와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된 전주국제영화제 장기 상영회가 내일부터 9월 20일까지 전주 독립디지털영화관에서 열립니다. 익산 W미술관이 색채의 정원, 인상을 담다를 주제로 모네 미디어 아트 특별전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전주교동미술관은 2018년부터 2019년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한 작가들의 교류 전시를 갖습니다. 오지윤의 모노드라마 낯선 여행이 오는 23일부터 나흘간 우진문화공간에서 공연됩니다. 공간 시윤이 풍경과 시선을 탐구하는 김현정 작가 초대전을 열고 있습니다. 3.1혁명 101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오는 24일 전주동학혁명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국립전주박물관은 온라인에서 배우는 마크라메 강좌를 마련하고 오늘부터 닷새간 참여자를 접수합니다. 4명의 동화 작가가 들려주는 동화적 삶의 인문학 특강이 내일부터 29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최명희 문학관에서 진행됩니다. 장수군은 오는 23일 한누리 전당에서 장수군 청년이 미래다라는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마련했습니다. 전주 전통문화연수원에서는 고택 독서와 체험으로 마련된 4당 오락 한옥마을 여행 프로그램 참가자를 접수합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아침까지 강한 비가 내리다 오후에 대부분 그친 뒤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25도에서 낮 기온 27도, 익산 25도에서 28도, 동북권 무주는 27도에서 28도, 장수 25도에서 25도, 서해안권 군산은 24도에서 26도, 고창은 24도에서 26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정읍이 보통, 나머지 시군은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